예,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태풍 온다는데 우리 행안부 장관님과 우리 정부에서 각별하게 준비하실 걸로 믿고요. 오늘 사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면 더 좋긴 한데요. 예, 근데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대비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요. 네. 그 유병호 사무총장 관련해서 감사연구원장 시절에 근태가 엉망이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보도는 근데 제보가 없어서 그냥 본인한테 물어봤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제보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는 훨씬 더 국민적 제보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개인한테 이렇게 확인만 해본다는 건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경우는 제보가 있다고 해서 감사까지 특별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좀 문제가 되고 그랬지 구체적인 않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언론에 그냥 피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한테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뭐 조사 의뢰가 들어오든지 하면 추가로 저희 아니 감사원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지금 다른 뭐 문재인 정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감사를 하고 계시고 선제적으로 다 기획해서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기획 기능도 있고 인지 기능도 있고 사전 점검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출장 기록이나 이 소위 이야기하는 출근, 퇴근 시스템에 다 기록이 돼 있을 텐데 그것만 좀 가져와서 확인하라고 해도 될 텐데 도저히 저희-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뭐 출퇴근을 갖다가 지금 뭐 시간별로 관리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무슨 보안상 뭐 아 직원들 근태 관리 안 합니까?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갖다가 뭐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안 나오고 하는 날은 관리 그래서 그 지각하고 하면 다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각- 지각해도 기록이 없나요? 그 감사원은? 지금 뭐 저희들이 특별히 감찰관실을 통해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 날짜를 집어서 하지만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조퇴 신청 공직자들이 출퇴근 관리를 안 한다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아마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권익위원장은 근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 감사를 하죠? 그게 이제 제보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아무리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원 자체도 출퇴근 관리도 안 하시면서 그 이상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지금 정확히 제가 권익위원장은 정무직이잖아요. 예, 그거는 근데 일반직인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출퇴근 관리를 안 하시면서 어째서 권익위원장 같은 그 정무직에 대해서 그것도 감사원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감사를 할 정도의 무슨 대단한 제보였길래 이제 그건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따로- 감사 결과가 아니라 그 예, 제보를 공개해 주실 수가 있나요? 그거는 내용을? 그런 뭐 부패 혐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보 내용은 그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해드릴 그러니까 수는 없습니다. 제보자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본 내용 자체 제보의 내용의 핵심을 그럼 요지만 좀 공개하실 수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공개를 안 하시면 의혹이 점점 커진단 말입니다. 아까 결과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오면 감사 결과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감사원 직원 중에 과장이 포함해서 4명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행동강령 위반을 했다는 신고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건 법사위 답변 그렇게 하셨죠? 예. 감찰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내용이 그러니까 본인이 국장 시절에 감사를 하는데 본인 말을 안 듣고 감사원장의 말을 따랐다. 그래서 지휘부의 말을 그대로 따른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국장이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고 방침을 따랐던 과장을 직무유기나 아니면 직권남용 혹은 다른 혐의로 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 대기 발령시키고 감찰을 시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고 문제 제기라고 들었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 얘기고요. 별개입니까? 예. 그 행동강령 신고 내용하고 물론 감찰 내용하고 내용적으로는 연결돼 있는 것이죠? 예, 연계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기가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보복을 직원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찰을 하신다고 아까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감찰 결과 아직 지금 그 진행 중에 혹시 있습니다. 감찰 담당 팀장이 네. 소위 이야기하는 유병호 국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국장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뭐 측근이 거기서 지금 감찰하고 있는 거죠? 한 그 일선 국장 중에 한 사람한테 팀장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언론 보기에도 유병호 사무총장의 측근이
감찰팀장으로 있다는데 거기다 감찰을 시키면 유병호는 봐주고 그 과장은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한테만 보고를 감사원이-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제가 책임하에 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네.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의혹이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원이 지난 70년의 역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국회의원들로부터 혹은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 그렇게- 감사원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자존심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감사원장께서 그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나중에 하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법제처장님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네. 법제처장님 그 법령 위반 심사 기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도 아실 텐데 거기 보면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내용이죠.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고 법률에 근거 없이 위임하거나 위탁을 하면은 헌법상의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경찰국 만들 때도 그랬고요. 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행정 이 조직의 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학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법제처장님의 견해나 혹은 법제처의 공식적 견해가 무엇이죠? 네, 그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해서 그런 강학성 용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의 모든 조직을 다 법률로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아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한 네네. 유권에서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네, 그래서 각 본질적인 사항만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는 하위 법률 위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니 이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 각 부의 업무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은 그 부의 업무가 아니므로 네, 시행령을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근데 헌법의 정부도- 취지고. 그런데 정보조직법 자체에 네. 정보조직법 자체에 각 행정부 그 중앙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 위임이나 위탁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위탁 조항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다음에- 위탁 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나와 있는 네, 그러니까 그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에 보면 그 행정각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로 정하지만 법률에서 나와 있지 아니한 예를 들면 법무부의 인사, 그 다음에 행안부의 치안 아닙니까? 그게 법률에서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고 있다. 즉 그 업무가 아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거를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의원님, 그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행정각부의 본질적인 사항,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하는데 그 이외에 또 그 정보 그렇게 맞는 법이 정보조직법 아닙니까? 또 그 정보조직법 안에서 각부의 소관 업무하고 딱 쭉 그걸 정하면서 거기에 일반 조항으로 그 중앙행정기관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지 아니 않습니까? 인사혁신처는 일종의 참모 조직의 개선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하는 업무는 총리실에 소관돼 있기 때문에 네. 전체 부처를 포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로 정부조직법의 제 13조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로의 위임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법무부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위반이에요. 법제처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지금 반대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정보조직법에 따른 한번 위탁 규정과 시간이 개별-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기국회도 있고 하니까 따져 봅시다. 근데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개별 조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법이잖아요. 국가공무원법은 다른 법이니까 지금 정부조직법 이야기하다 다른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낼 때는 예,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6대 범죄 빼고는 직접 수사 범위가 이제 축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해가지고 시행령으로 자신들의 이 직접
수사 개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같은 사안을 놓고 법무부에서 공식 문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그 검찰청법을 어떻게 규율하셨냐에 대해서 조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면서 일정한 영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특정하지 않고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라고 해서 일정한 영역을 네? 그게 특정 안 한 거죠, 아직요. 그러니까 부패 범죄 부패 경제 등인데 부패하고 경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시죠? 의원님, 경제 범죄라 그러면 그 경제 범죄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그 법률 가지고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을 잘못 만들었다 그 주장이네요. 기본적으로 그 법률이 말은 쓰나마나 말이다 그 말이네요. 아니요. 경제 범죄라고 하면서 그 개념을 포괄적인 개념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법률 자체가 사실은 포괄 이임돼 있어요. 포괄적 이임의 그런 법리에 따르면 법정주의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아니, 이제 법률 용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주십시오. 보충주의 때 다시 하시죠. 네, 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